우리의 리뷰에서 우리는 세계 몇 나라만이 소유하고 있는 5세대 전투기에 대해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차세대 기계에 대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늘날 F-22, 수호의 57, J-20은 더 이상 항공기 공학의 최신 성과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놀랄 일도 아니지만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완벽한 항공기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 진척을 이뤘는지, 그리고 대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알아보기 위해 지금 바로 알아볼 것입니다. 이것은 군사 뉴스입니다. 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특정한 프로토타입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항공기의 특성에 대해 몇 마디 말할 가치가 있습니다. 6세대를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4에서 5 마하, 즉 1분 동안 약 시속 5,000에서 6,000km의 극초음속 비행 능력입니다. 이 속도 모드는 확실히 조종사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것은 다음 개발 요건, 즉 인공지능을 사용할 가능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신기함이 조종석에 있는 조종사와 지상에 있는 조종사 둘 다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기술은 높은 과부하를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종사의 작업을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래의 항공기는 스텔스, 극도로 민감한 센서, 그리고 심지어 지시된 에너지 무기, 즉 레이저를 개선했어야 합니다. 몇몇 나라들은 이미 그러한 기계를 만들기 위한 시도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몇몇 유럽 회사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은 2035년까지 출시될 예정인 템페스트에 대한 작업의 시작을 발표했습니다. 미래에 그것은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대체할 것입니다. 비슷한 프로젝트가 러시아에도 존재하는데 이것은 지난 2016년에 알려졌습니다. 항공 시스템과 같은 특정 6세대 기술은 현재 수호의 57에서 이미 테스트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항공기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F-22가 만들어진 후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랩터는 이런 종류의 것 중 첫 번째 것인데, 이것은 러시아와 중국이 제시한 샘플이 객관적으로 미국보다 우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의 지배력의 상실을 우려한 워싱턴은 4세대 항공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새로운 날개 달린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시도는 200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B2를 연산시키는 개발 중인 프로젝트는 FA-XX라고 불렸고, 해군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술과 전투 성능 면에서 그것은 기존의 FA-18EF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보잉, 록히드 마틴, 그리고 노스럽 그루먼과 같은 주요 회사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나중에 그것은 중단되었고, 그것에 대한 언급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차세대 항공 지배 프로그램의 출시에 대한 정보가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미국 공군을 위한 FX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은 새로운 모델의 디자인과 테스트가 디지털 공학을 사용하여 수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30년 수명 주기 동안 전투기의 비용을 10% 줄일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술이 GBSD 미사일과 T-7A 레드호크 Z 훈련기의 제작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히 어떤 회사가 항공기 제작에 힘썼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윌 로퍼 공군 취득, 기술, 물류 차관은 주문서가 적어도 2개의 제조업체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거대 기업이 될 것인지 아니면 독특한 기술을 가진 새로운 기업이 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지난 가을 이 본격 시승자는 단지 준비가 다 된 것이 아닌데 첫 비행 테스트를 했고, 심지어 많은 기록들을 깼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공군 장군 마크 켈리에 따르면 NGAD는 항공기 자체뿐만 아니라 드론, 우주선, 그리고 사이버 플랫폼으로도 구성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보완하고 최종적으로 F-22 랩터를 대체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것의 모든 개발과 조립은 단 1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그것의 전임자들의 역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NGAD 출시 전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새로운 세대 모델이 직렬 생산에 들어가는데 최소 10에서 15년이 걸렸다면, 이제 제조업체는 디지털 센츄리 시리즈 개념을 고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개념을 통해 미국 공군은 현재 사용 가능한 기술을 5년 내에, 때로는 그보다 더 적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F-100,
F-106 전투기 라인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만들어진 것처럼요. 이 전술은 적군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적을 계속 긴장하게 하는 대가로 군사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5년마다 신비한 항공기가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향상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또한 이 솔루션은 제조업체 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방위 산업을 자극합니다. 심지어 이 불가사의한 프로젝트의 기술적 특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제시된 모델이 유인인지 무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개방형 아키텍처의 사용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F-22는 불가능한 일이죠. 비행기의 무기도 미스터리로 덮여 있습니다. FA-XX를 만드는 동안에도 기내에 레이저 무기 설치에 대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여름 이 항공기는 다른 전투 장비를 손상시킬 수 있는 펄스 캐논으로 무장되지 않고 예상되는 적들의 공대공 미사일을 블라인드시키는 REB의 레이저 시스템으로만 무장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연히 오늘날의 기술에는 초자연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흥미로운 것은 해군을 위한 프로토타입이 컴퓨터 바이러스의 원격 도입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적의 방공망을 무기가 아니라 바이러스의 도움으로 이러한 수단을 무력화함으로써 수행되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버전들은 매우 흥미롭지만 아직까지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적절한 엔진을 생산하기 위해 어댑티브 엔진 전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제너럴 일렉트릭 XA100과 프레덴 휘트니 XA101이 이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예비 자료에 따르면 전투 반경 범위는 최소 1000마일입니다. 비교를 위해 F-35C는 700마일의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 전투기는 소위 A2AD, 접근 금지, 지역 거부 지역, 나토군이 우세한 병력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피해를 입지 않고는 침투할 수 없는 높은 위협 지역에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에는 오직 2개의 지역만 있습니다. PRC와 러시아입니다. 생산된 NGAD 유닛의 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적의 숫자는 1년에 1개 비행 중대 또는 약 24대의 항공기로 불렸습니다. 안타깝게도 프로젝트의 가격도 분류되어 있습니다. 알려진 모든 것은 인수 전략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은 연간 약 10억 달러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논의한 표본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많은 항공 애호가들은 항공기의 존재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습니다. 기록을 깼다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실제 프로토타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이 환상적인 프로젝트가 군용기에서 혁명가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게 있어 NGAD는 무인 항공기와 극초음속기 분야에서 이전과는 달리 6세대 항공기 치고는 매우 약합니다. 그것은 이제 기존 UAV의 크기와 능력의 증가입니다. 그리고 전면 비행 시범기를 본격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재정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새로운 발전 단계이지만 이 비행기는 대량 생산에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F-22와 수호이 57의 전작들이 그 예입니다. 아래 댓글에서 6세대 미국 항공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곧 만나요.